미국의 한 언론이 한국이 전통적 우방인 미국의 정치적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핵무기 개발을 할지 모른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미북 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난 뒤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재건 움직임을 보이는 등 긴장감이 높아졌음에도 문재인 정부가 개성공단 재가동을 언급한 상황과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미 외교안보 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지난 9일 한국 잠수함이 핵으로 가려고 하나 라는 제목으로 한국의 잠수함 전력과 탄도 순항 미사일 전력을 분석한 기사를 내놨습니다. 이 매체는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 또는 구매할 것으로 전망했을 뿐만 아니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플랫폼에 활용하기 위해 핵 확산 금지 조약을 어기고 핵 탄도 미사일도 개발할지 모른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한국의 차세대 잠수함 건조 계획을 소개하며 이 계획은 한국이 전통적 우방인 미국의 영향권에서 독립할 수 있는 기초 작업을 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매체는 지난해 9월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오포조선소에서 진수식을 가진 국산 3,000톤급 잠수함인 도산 안창호함에 장착된 수직발사관에 특히 주목했습니다. 지난해 진수한 안창호 하면 1,100파운드 탄두를 탑재한 지대공 순항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부위에 레스 6기만 장착됐습니다. 그러나 이 매체는 우리 군 관계자가 2016년 향후 KSS-3 잠수함이 대기권 밖을 통과하는 SL빔을 발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는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미국 토마호크 같은 순항미사일은 보통 탄두가 작은 전술 몫이지만 탄도미사일은 탄두 중량이 큰 장거리 전략무기로 분류됩니다. 이 같은 정황에 대해 한국 정부가 SLBMS를 목표로 하는 이유는 불분명하다고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평가했습니다. 재래식 탄두만으로는 엑셀 비행을 운용할 가치가 없다는 분석입니다. 대기권을 벗어나는 탄도미사일은 요격당할 확률이 낮고 북한의 지하시설을 공격하기 좋다는 장점이 있지만 너무 비싸고 부정확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매체는 결국 핵탄도 미사일로 무장한 잠수함은 핵 억지력의 골든 스탠다드라며 한국이 조용히 자신의 수중 핵무기를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한국이 대규모 민수용 원자력 시설을 운영하고 있어 순식간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한국은 안창호함을 포함해 총 9개의 KSS-3급 잠수함을 건조할 예정입니다. 고속함에는 1000m에서 2200파운드의 탄두를 운반할 수 있는 현무-파생 모델이 장착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매체는 한국이 러시아에서 400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기술을 이용한 냉간 발사 시스템을 이용해 이미 수중 발사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시험했다는 미확인 보도를 덧붙였습니다. 지난 2월 12일 북한은 3차 핵실험을 통해 조만간 핵무기 체계를 완비할 수 있을 것임을 과시했다. 북한의 핵 보유는 당연히 대한민국 국가안보의 절체절명의 위기를 초래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핵 파멸이 두려워 핵을 가진 북한의 각종 도발에 제대로 맞대응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한국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비참하지만 북한의 각종 요구에 굴복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을 피할 수 있는 현재 상태에서는 유일하게 남은 방법이 한국 스스로 핵무장을 하는 일이다. 미국의 해구산을 빌리는 일 혹은 미사일 방어체계에 가입하는 일 혹은 북한의 핵시설을 정밀 선제 타격하는 일 등 다른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모두들 그 신뢰성이 떨어지거나 지극히 위험하다. 북한이 핵으로 공격할 때 미국이 대신 막아준다는 의미의 해구산은 북한의 핵미사일이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날찢어진 우산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도 확전이 두려워 제대로 보복 공격을 하지 못한 대한민국이 이미 핵무장한 북한의 공격이 임박했을 때 사전에 북한을 선제 타격할 수 있다는 발상도 비현실적이다. 북한의 핵시설을 100% 파괴할 수 없는 한 이 같은 전략은 북한의 핵 보복을 야기할 수 있으며 북한의 공격이 임박한 시점이 언제인지도 알 수 없다. 보다 구체적으로 북한이 대한민국을 공격할 시점을 정확히 모르는데 무슨 수로 선제 타격한다는 말인가? 북한의 천안함 공격이 임박한 시점은 물론이고 전쟁이 임박한 시점도 우리는 알지 못했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남아있는 방법은 이스라엘식으로 북한이 핵무장 국가가 되는 것을 사전에 공격해서 차단하든지 혹은 핵무장을 한 북한과 맞짱 뜰 수 있는 수준으로 우리 스스로 핵무장을 하든지 둘 중 하나뿐이다.
우리나라 언론과 여론이 핵무장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강경론자라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진단이다. 북한 핵시설을 타격해서 북한의 핵보유를 원천적으로 저지하자는 주장이 있다면 그것이 강경론이다. 정상국가라면 너무나도 당연한 정책 대안이어야 할 이스라엘식 선제공격 방안은 현재 대한민국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미약하나마 존재하는 것이 자위적 핵무장론이다. 자위적 핵무장은 핵을 보유한 적국의 위협에 당면한 국가가 택하는 어쩔 수 없는 방안이다. 적을 파멸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적에게 파멸당하지 않으려 택하는 방안을 강경론이라 말하면 그것처럼 우스운 얘기는 없다. 이 글의 제목은 한국이 핵무장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이다. 이런 제목의 글을 쓰는 것은 상상화를 그리는 일과 마찬가지다. 학문으로서 국제정치를 연구하는 필자가 이런 글을 쓰는 이유는 핵전략 그 자체가 상상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원래 전략이란 장군의 기회였다. 전쟁을 직접 담당하는 군인들이 무기와 군대를 어떻게 잘 사용해야 승리를 달성할 수 있는지에 관해 연구했다. 그래서 전략 이론은 실증적이고 경험적인 것이었다. 전략가들 중에는 전략을 수학적 공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다. 각종 무기들을 어떻게 배치하고 어떻게 공격 혹은 방어 작전에 투입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느냐에 관한 전략적 탐구는 기회를 넘어 과학이 될 정도였다. 이 같은 전략 사상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것이 핵폭탄이다. 단 한 발로 도시 하나가 괴멸해버리는 핵무기는 승리라는 전쟁 목적에 기여하게 부정당했다. 히로시마에 핵폭탄이 투하되었다는 신문 일면 기사를 보며 당대 미국 최고의 전략 이론가 버나드 브로디 박사는 내가 지금까지 저술한 모든 전략 관련 논문들은 이제부터 못 쓰는 것이 됐다고 탄식했다. 과거의 전략은 무기를 어떻게 잘 사용하느냐에 관한 것이었다. 핵무기가 출현한 이후의 전략은 이 무시무시한 무기를 어떻게 사용하지 않아야 할 것인가로 바뀌었다. 과거의 전략은 싸워서 승리를 추구하는 데 목적이 있었지만 핵시대의 전략은 전쟁의 억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렇다고 승리의 개념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 싸우지 않은 채 승리하는 것이 핵시대의 전략이 추구하는 목표가 됐다. 레이건의 핵전략은 싸우지 않은 채 승리한 대표적 사례다. 핵전략은 핵무기의 효용성을 사용하지 않은 채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대단한 것으로 인정하며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생각한다. 핵무기의 효용성은 가지고 있지만 쓰지 않는 데서 찾을 수 있다. 핵폭탄이 발명된 이후 다수의 민간인 학자들이 핵전략 분야에 진출했다. 민간인들이 전쟁에 관해 뭘 알겠느냐며 장군들이 불평했다. 민간인 핵전략 이론가들이 응수했다. 장군님들 핵전쟁 해보셨나요? 핵전쟁은 누구도 해보지 않은 전쟁이다. 핵전쟁이란 전쟁 당사자 양편이 핵무기를 사용해서 싸우는 전쟁을 의미한다. 핵무기가 발명된 지 70년이 다 돼가는 오늘까지 핵보유국끼리 전쟁을 벌인 적은 없었다. 또한 핵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가 핵보유국의 본토를 직접 공격한 적도 없었다. 그래서 국가들은 가능하면 핵무장을 하고자 애쓰는 것이다. 핵무기는 타국의 공격을 막아주고 전쟁을 하지 않은 채 자기가 원하는 바를 얻게 해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이 핵무기를 보유해야 하는 이유는 훨씬 절박하다. 싸우지 않고 대한민국을 통째로 굴복시키겠다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항하는 최소한의 방책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이 핵을 가지면 북한이 원하는 것들을 막을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했지만 우리가 핵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면하게 될 상황들을 상상해보자. 그리고 우리가 핵을 보유하게 될 경우 우리나라와 주변 국제정치에 어떤 일이 야기될지 상상해보자. 많은 사람이 소련이 핵무기가 없어서 망했느냐며 북한이 보유하려는 핵무기의 효용을 비하하듯 말한다.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북한이 핵무장하는 이유는 결코 망하지 않기 위해서다. 핵무장한 소련이 꿈쩍 못하고 망한 이유는 소련이 해코지해야 할 대상인 미국과 유럽의 강대국들이 소련 못지않은 수준으로 핵무장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북한은 핵무장을 갖추고 대한민국은 핵무장하지 않았을 경우 북한은 스스로 붕괴되지 않는다. 생사의 위기에 처한 강도가 무방비 상태의 부자에게 칼을 휘두르지 않을 수 없는 것처럼 붕괴 위기에 처한 핵무장 북한은 대한민국을 해코지하여 살아날 방법을 강구할 것이다. 우리도 핵무장을 갖추고 있을 때라야 소련의 교훈을 북한에 적용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대한민국이 핵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이 붕괴의 위기에 도달한다면 그때가 바로 제2의 6.25 전쟁이 발발하는 시점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이 북한과 맞먹는 핵무장을 갖추고 있다면 대한민국과 전쟁을 벌여봤자 아무런 이득이 없을 북한의 지도자들은 비록 권력을 잃을지라도 생물학적 수명이라도 보장받는 편이 낫다고 생각할 것이다. 소련이 그렇게 하지 않았던가? 소련이 원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붕괴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레이건 대통령이 소련을 붕괴시키려고 결심했을 당시 그는 우선 미국의 핵 군사력을 강화시키고 소련의 핵 공격을 방어하겠다는 조치까지 취했다. 별들의 전쟁이라고도 불린 SDI가 그것이다. 레이건은 막강한 억지장치를 마련한 후 소련을 구석으로 몰았고 소련은 이에 굴복한 것이다. 맥락도 모르면서 소련이 핵무기가 없어서 망했느냐며 북한 핵을 비하하면 안 된다. 2013년 3월 7일 북한은 노동신문 1면에 스커드 K-202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탑재한 이동식 발사차량들의 열병 행렬 사진을 실었다. 북한의 핵은 사실상 북한 정권의 무기이지 북한 주민의 무기는 아니다. 북한 주민은 핵무기가 아니라 밥이 필요하다. 공산주의가 실패로 끝났음이 판명되고 공산주의 국가들이 줄줄이 붕괴된 1980년대 말엽 이후 북한의 핵무장 노력은 국가를 구하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정권을 구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국가를 구하려면 개혁개방을 하면 될 일이었다. 북한 입증자들은 그 경우 자신들의 정권이 붕괴될 것을 우려해 폐쇄강압 핵무장에 노력했다. 그 결과 오늘 비록 주민들은 밥을 굶을지라도 핵을 보유한 강성대국이 됐다고 큰소리치는 상황에 이르렀고 북한의 의정자들은 아직도 권좌를 지키고 있다. 북한 핵을 저지하려는 모든 방안이 실패로 돌아간 것이 확실해진 요즘엔 비로소 북한을 레짐 체인지 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핵무장은 북한 정권이 레짐 체인지를 앉아서 당할 것 같은가? 대한민국의 대북정책의 주라도 북한 정권에 대한 레짐 체인지 요소가 보인다면 북한 정권은 즉각 대한민국에 대해 도발할 것이다. 북한 정권은 대한민국이 자신을 붕괴시키려 했고 이에 대한 응징이라며 게릴라를 수백 명 한국 후방 깊숙한 곳에 침투시킬 수도 있고 미사일을 발사할 수도 있고 군함을 격침시킬 수도 있고 민간인들을 공격할 수도 있다. 핵을 보유한 북한이 이같이 노골적으로 도발할 때 대한민국이 강력하게 대응할 방법이 어디 있는가? 우리가 스스로 핵무장하고 있지 않은 한 핵무장한 북한을 붕괴시키겠다는 발상은 극히 위험하다. 핵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의 북한의 정권 교체를 추구하는 것은 확실하게 북한 정권을 분노하게 만들 것이며 그들의 도발을 초청하는 일이다. 북한의 핵무기가 두려운 대한민국 위정자 일부와 국민들은 북한 정권이 안정적으로 지속되는 것이 보다 안전한 일이라며 레짐 체인지 정책에 반대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핵무장하지 않는 한 우리는 핵 보유국 북한의 레짐 체인지를 추구하는 모험을 감행하기는커녕 사실상의 항복을 생각해야 할 처절한 상황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 북한 정권은 대한민국과 공생을 추구하는 자비로운 정권이 아니면 북한의 절박한 경제 상황은 북한 정권이 그러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 북한 정권의 단말마적 도발을 막을 안전장치가 바로 한국의 핵무장이다. 1986년 10월 아이슬란드 레이비크에서 전략무기감축회담을 열었던 당시 로널드 레이건 미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평화를 사랑하며 전쟁을 혐오한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 대부분은 봉건 세습 왕조보다도 더한 북한의 독재체제 하에 살게 되느니 차라리 전쟁을 각오할 용기가 있다. 북한이 핵을 가지면 그리고 우리에게는 핵이 없다면 우리나라는 전쟁도 치르지 못한 채 북한의 사실상 지배 아래 들어갈 것이 분명하다.
반면 우리가 핵무장을 갖추는 날 우리는 북한이 대한민국을 전쟁도 없이 통째로 접수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다. 핵무장한 대한민국과 핵무장한 북한은 군사적으로 다시 균형을 이룬 상태에서 경쟁하게 될 것이고 그 경쟁에서 대한민국은 느긋한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민간인 핵전략가로 이름을 날린 키신저 박사는 핵무기와 외교정책이라는 1957년 간행괴의 출세작에서 국가들이 핵무장을 하는 것은 묵시적인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건국 이래 지금까지 북한은 대한민국을 군사력으로 전복시키겠다는 전략을 포기한 적이 없다. 대한민국은 무력 통일을 포기했지만 북한은 궁극적으로 군사력을 사용해서 통일하겠다는 생각을 버린 적이 없다. 북한은 대한민국과는 언제라도 최후의 결전을 벌일 수 있다고 생각했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다. 북한으로 하여금 대남 도발을 주저하게 만드는 최대의 관건은 한미동맹이었다. 북한은 한미동맹을 무력화시키는 방법으로 줄기차게 미북 불가침 조약 체결을 주장해왔다. 북한이 미국과의 불가침 조약 체결에 성공한다면 한반도 문제의 최종 결판은 남북한 양측의 수중에 놓인다. 북한은 이 날이 오기를 꿈꾸어 왔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북한의 핵무장은 북한의 야무진 꿈을 깨뜨리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 북한이 핵무기 체계를 거의 갖춘 상태는 우리에게 절체절명의 위기가 아닐 수 없다. 북한의 핵무장 앞에 벌벌 떨 수만은 없기에 그리고 북한의 협박에 속절없이 당할 수만은 없기에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국가처럼 행동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는 날, 북한은 감히 대한민국을 군사력으로 위협할 수 없을 것이다. 북한이 오로지 미국만 체결하기를 원했던 불가침 조약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대신 대한민국의 핵무장은 실질적으로 남북한 불가침 조약이 체결된 것과 마찬가지의 상황을 가져올 것이다. 한국이 핵무장하는 날 북한은 오히려 대한민국의 불가침 협정을 요구할 것이다. 한국의 핵무장에서 기술적 문제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문제는 대한민국이 현 상황 아래서 마음 먹는다고 곧 핵무장 국가가 될 수는 없다는 점이다. 한국이 핵무장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또한 국제정치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기술적인 문제는 어렵지 않다. 핵무기 기술은 이미 70년이 다 돼가는 기술이며 MIT 공대 4학년 학생들에게 돈 몇만 달러만 쥐어주면 만들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핵 기술은 더 이상 신비한 기술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핵물리학자들은 한국도 결심만 하면 핵폭탄을 만들 수 있다고 말한다. 또 핵무장을 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예상보다 잘 볼 것이라고 말한다. 필자는 우리가 지금 당장 핵무장 노력을 시작하면 북한보다 오히려 더 빨리 핵무기 체계를 완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우리는 북한 것보다 훨씬 성능 좋은 폭격용 전투기들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핵무장을 이야기할 때 기술적인 문제는 심각한 고려 대상에서 제외해도 된다. 문제는 국제정치적인 장애 요인들이다. 그러나 자위적 핵무장 주장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한국이 핵을 가지면 안 되는 전략적 이유들을 제시하는 경우를 보기 힘들다. 진정한 반대로는 우리가 핵을 만들면 안 되는 군사전략적 이유에 의해 뒷받침될 때 설득력이 있다. 핵무장을 반대하는 입장에 서는 식자들이 제시하는 반대 이유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대한민국이 핵무장하는 일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핵무장 반대론이기보다는 핵무장 회의론에 더 가깝다. 우리가 핵무기를 보유하면 안 될 전략적 이유가 아니라 핵을 보유하는 과정이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인 것이다.